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이고 다음 달에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는 저대로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서 움직이기도 너무 힘이 들고 몸이 힘드니까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받는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옆에서 난리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보다 먼저 결혼한 주변 사람들에게 고부 갈등이나 시집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와중에도 최악의 시어머니를 제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출산휴가를 받고 집에서 몸조리하며 쉬고 있지만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쭉 한 회사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 낳고 육아휴직 2년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할 계획이에요. 제 연봉은 작년 기준으로 3,800만 원 정도였고 남편은 5천이 살짝 넘는 정도입니다.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전부 세전 기준이고 세금 떼고 실제 받는 돈으로 따지면 그냥저냥 먹고 사는 정도예요. 남편과 저는 재작년에 결혼했고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3년 조금 안 되게 했었는데 이 사람과는 말도 잘 통하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같이 살아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프로포즈는 진작에 받아놨었는데 우리 두 사람이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서 프로포즈 받고 나서도 1년 동안 돈을 더 모으고 결혼 준비를 확실하게 한 끝에 드디어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원래 저희들은 다른 평범한 커플들처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데이트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프로포즈 받고 결혼을 준비하기로 한 뒤로는 정말 자린고비처럼 한 푼 한 푼 아끼면서 결혼하기 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결혼할 때 두 사람의 돈을 합치니 정말 다행스럽게도 낡고 오래되긴 했지만 25평짜리 아파트를 저희 부부 명의로 사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절반 정도는 대출이었지만 양가 부모님의 손을 하나도 빌리지 않고 오직 남편과 제가 모은 돈만으로 집을 사고 거기에 결혼식 비용과 혼수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었죠. 저희 친정에는 제 위로 언니가 하나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더 있어서 저희가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린다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결혼은 무조건 저희 스스로 돈 벌어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제가 부모님에게 제 힘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백연해 하셨어요.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했었지만 저희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친척들을 비롯해 신부 측으로 들어온 축의금 1,800만 원 전액을 저보고 다 가져가라 하셔서 그 돈도 유용하게 살림에 보탰습니다. 남편과 저는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사소한 것 하나하나 잘 맞고 생각이 잘 통했는데 역시 결혼은 현실이었고 저희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았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번 주말에 조용히 나 좀 보자.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콕 찍어 부르시니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조용한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따로 만났는데 역시나 안 좋은 예감은 절대 틀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너희들끼리 하는 결혼이라지만 어떻게 시댁 친척들에게 아무런 인사도 안 하고 덜컥 결혼할 수 있냐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상관없어.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너희들 생각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집안 대 집안이 만나서 새로운 한 가족이 되는 건데 아무리 니들끼리 결혼한다고 해도 친척들에게 기본적인 인사는 드려야지. 그 말인즉슨 남편의 큰집과 고모님네 집 그리고 외삼촌네에 이불 한 채씩은 해서 보내야 하고 나이 어린 시댁 사촌 조카들에게는 용돈 봉투 하나씩 보내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고 있는 신우에게는 하다못해 노트북이라도 하나 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한테만 하라는 것도 아니야. 일단 너가 먼저 우리 집에 인사를 하면 나도 적당히 너희 부모님이랑 친척분들에게 똑같이 답례로 인사를 드릴 거야. 사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이불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으시고 저희 쪽에는 마땅히 선물 받을 친척들이 없어서 무조건 제가 손해보는 기분이었어요. 괜히 결혼 전에 한참 돈 들어갈 곳 많고 머리 아픈데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생각에 싫더라고요. 저는 이미 예산이 딱 짜여져 있었고 당시에는 축의금이 들어오기 전이라서 여윳돈도 거의 없을 시기였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간단한 인사치레 하는 정도로 수백만 원은 그냥 깨질 것 같았습니다.
시댁 큰집 친척들이건 사촌 조카들이건 누구건 간에 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고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도 살면서 몇 번이나 만나겠어요? 정말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일로 돈을 못 쓸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이불이나 그런 것들 전혀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그냥 서로 했다 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만약 어머님이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오빠 돈으로 하라고 할게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들인데 제 돈으로 인사하라는 건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어머님은 노발대발 역정을 내시면서 사람 많은 카페라는 것도 순간 잊으시고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너는 어쩜 그리 남일처럼 얘기할 수 있니? 결혼하고 나면 한 식구야. 사촌들을 어떻게 남처럼 얘기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애초에 저는 남편과 제 힘으로 하는 결혼이었고 친정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에게도 한 푼도 지원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머님 하시는 말씀에 끌려갈 이유 없다고 생각했죠. 이런 부당한 일 당하기 싫어서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안 했던 건데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무슨 며느리 도리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앞에서 화를 내고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친척들에게 이불을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셨지만 그러던 말던 저는 그거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애초에 남편과는 예단 같은 불필요한 지출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제 결혼식 예산에 없는 비용이니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집 구하고 혼수하는 돈만 해도 빡빡한 거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일에 쓸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언성을 높이시면서 아무리 그래도 할 건 해야 한다고 시댁 친척들에게 인사드릴 생각 없으면 저를 며느리로 인정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진 돈을 다 털어놓고도 돈이 모자라서 대출만 2억을 넘게 받아요. 어머님께서 그 대출만 해결해 주시면 이불이 아니라 침대라도 한 채씩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문이 막혔는지 입을 쿡 다물고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냉랭한 기운이 흐르다가 어디 너 마음대로 해보라고 말씀하시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때 뒤도 안 돌아보고 카페를 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이랑 엄청 싸우겠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원래 제 성격 자체가 걸어오는 시비는 피하지 않는 성미라서 아예 초장의 길을 팍 꺾어놔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예전부터 내가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면 절대 시댁에 기죽어서 쩔쩔매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었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세상에 안 계시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엄마를 엄청 괴롭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엄마는 구박받고 괜히 욕먹으면서도 할머니한테 반항 못하고 참고만 사셨는데 그럴수록 더 의기양양해져서 몹쓸짓도 많이 하셨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할머니 댁에 한번 다녀오면 엄마가 저희 몰래 혼자서 우시는 모습도 본 적 있었어요. 나는 절대 나중에 결혼하면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계기가 되었죠.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저도 똑같이 제 돈을 쓰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된 이유도 뭐라도 하나 시댁에서 도움을 받으면 그만큼 제가 할 말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니까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었던 거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면 시어머니와 내가 의견이 서로 달라질 때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면 처음부터 우리는 결혼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었죠.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을 들겠다고 이야기했고 결혼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든든한 제 편입니다. 시어머니의 부탁을 그렇게 거절하고 나중에 남편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지만 시모는 본인 사비를 털어서 친척들에게 이불을 돌렸다고 해요. 예전에 다른 친척들이 결혼할 때 저희 시어머니가 받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 답례를 하신 거지만 어차피 저는 그 집안의 이불은커녕 베개 하나조차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기회만 있으면 저를 휘어잡고 길을 꺾어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복수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하찮은 일이라서 제가 일일이 화를 내고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제 생각에 이거는 조금 선을 넘는구나 싶을 때는 참지 않고 따박따박 받아치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 혈압 올라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의 복수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하루는 제가 시댁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온 식구들 중에 제 수저만 설거지가 덜 되어 있고 뭐가 묻어서 더럽더라고요. 고춧가루도 묻어있는 것이 도저히 비위가 상해서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길래 수저통에 있는 새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시모가 뭘 그런 걸로 유난을 떠냐면서 더러운 것도 아니니까 대충 먹으라 하셨어요.
그냥 먹으려고 해도 커다란 고춧가루가 달라붙어 있는데 그 숟가락으로 어떻게 밥을 먹어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 숟가락이랑 바꿔버렸어요. 그전까지는 저보고 그냥 먹으라고 빽빽우기던 시모가 자기 아들 앞에 고춧가루 묻은 숟가락이 놓이자마자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새 걸로 바꿔주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밥 먹는 내내 저를 째려보고 있었지만 이미 그런 사소한 건 무섭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불같이 화를 내고 예민하게 구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용돈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희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매달 30만 원의 용돈을 드리고 있었고 반면에 저는 친정부모님에게 명절이나 생신 때 같은 기념일만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매달 용돈을 받길 원하셨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용돈이 필요 없다며 거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쪽만 주고 한쪽을 아예 안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결혼 이후 남편과의 대화 끝에 양쪽 모두 공평하게 20만 원씩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 시모에게 드리던 용돈은 30만 원이지만 양쪽에 30만 원씩 드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우리 입장에서는 20만 원씩 매달 40만 원 나가는 용돈만 해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사실 친정부모님이 용돈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양쪽 모두 안 주는 쪽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결혼 전 몇 년 동안이나 용돈 드리며 살았다는데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릴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 생각해서 20만 원이라도 드리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들렀다가 집으로 오는 상황이었어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아서 시댁 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제게 따지듯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내 아들한테 용돈 줄이라고 했냐? 당연히 저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살 때 받은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이제 곧 아이 낳으면 제가 육아휴직도 해야 하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 투성이에요. 지금부터 한 푼이라도 아끼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아들이 주던 용돈까지 줄여버릴 수 있냐면서 투덜투덜거리셨죠. 제가 용돈 10만 원 줄였다고 해서 시댁 생활이 당장 어려워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직 시아버님도 일을 하고 계시고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시부모를 먹여 살려야 하는 정도라면 제가 이 결혼을 순순히 했겠습니까? 남편한테 그냥 너는 너희 부모 모시고 살라 하고 결혼을 포기했었겠죠. 충분히 시댁 생활비는 아버님 벌이로도 해결 가능한 상황인데 어머님이 따로 받는 용돈은 순전히 본인을 위해 쓰시는 것 같았어요. 저라고 왜 착한 며느리, 용돈 많이 주는 좋은 며느리 역할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로또라도 당첨되고 제 통장에 수십억이 있으면 매달 양가 부모님에게 100만 원, 200만 원씩 용돈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완전 서민이고 은행 대출 갚고 적금 빠져나가고 나면 월급날에도 치킨 한 마리를 먹을까 말까 몇 번이나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시어머니 놀고 먹으라고 30만 원씩 보내드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어머님의 푸념을 듣고 있다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이 받으시는 용돈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어머님한테 30만 원씩 드리면 제 친정부모님한테 똑같이 30만 원 드려야 하잖아요. 저희 형편에 어떻게 매달 60만 원을 용돈으로 지출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삐져서 투덜거리던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치켜뜨고는 왜 너희 부모한테 용돈을 주냐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씀을 하셨어요. 시댁이랑 친정이 같니? 게다가 너희 부모님은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잖아. 똑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내 아들이 너보다 훨씬 많이 벌어올 텐데 왜 네 맘대로 너희 집에 용돈을 주고 있냐? 아니, 제가 남편보다 돈을 적게 버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친정의 용돈까지 적게 드려야 하는 겁니까? 저도 그 소리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모한테 대들었고 시댁으로 걸어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다가 저희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와서 떼어놓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붙들고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방금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월급을 적게 번다고 어머님이 왜 친정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냐고 하시잖아.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돈을 적게 버니까 우리 부모님은 용돈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셨고 남편은 한숨을 한번 크게 쉬더니 시어머니한테 대체 왜 그러냐고 따졌어요. 엄마, 예전에는 결혼할 며느리감 데려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렇게 괴롭히고 못 살게 굴려고 그러셨어요?
시모는 믿고 있었던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큰 충격을 받았는지 길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아버지가 동네 창피하게 이러지 말라며 강제로 시모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그날은 엉망진창이 된 채 저희도 집으로 돌아오고 끝이 났는데 시어머니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뒤에 분이 안 풀리셨는지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제 남편에게 화를 내고 혼내시더라고요. 너가 어디서 저런 불려시 같은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서 낳고 키워준 어미도 우습게 알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며느리가 친정으로 돈 빼돌리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제가 친정에 30만 원씩 용돈 보내드리고 있는 게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거랍니다. 그런 말까지 듣고 가만히 참고 있으면 저는 물론이고 제 부모님까지 욕보이는 것 같아서 바로 남편 밀어내고 시어머니에게 대들었죠. 진짜 뻔뻔하시네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결혼하고 축의금 들어온 것도 전부 저희한테 주셨는데 어머님께서는 남편 친구들한테 들어온 축의금까지 전부 싹 가져가셨잖아요? 대체 돈 빼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생사람을 잡으세요? 축의금 문제에 대해서는 남편 체면도 있고 이야기를 꺼내기엔 너무 치사한 것 같아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 속에 묻어두고 있었거든요. 무조건 저희 결혼이니까 축의금은 저희가 가져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남편 친구들 몫으로 들어온 돈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시부모님이 가져가신 건 서운함을 넘어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럴 거라면 최소한 신혼여행 갈 때 용돈 정도는 줄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축의금 이야기를 하자 전곡을 제대로 찔렀는지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그때부터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시더군요. 이 돈밖에 모르는 년아. 앞으로 너는 내 며느리 아니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마.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면 더 좋은 일 아닌가요? 남편도 자기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는지 그만 돌아가시라 하고 앞으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작년 가을의 일이었고 덕분에 지난 추석도 이번 설날에도 저는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쉬었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저한테 정말 미안해하면서 제 말이라면 찍소리도 못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보내던 용돈 20만 원도 그날 이후로 딱 잘라 끊어버렸고 앞으로도 절대 제가 먼저 찾아뵙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남편에게는 어떠한 악감정도 없습니다. 남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상황에서도 저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시모가 심보를 더럽게 쓰는 바람에 멀쩡한 자기 아들이 처갓집에만 가면 죄인처럼 고개도 못 들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부모에게 져주고 잘해드려야 편히 살 수 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만 잘하면 됐지 굳이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는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시모 생각만 하면 왜 너네 엄마한테 용돈 주냐고 화를 내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절대 어영부영 용서할 생각 없고 앞으로도 영영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